출발 성공 투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장 얼마 안 남기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제까지의 분위기를 본다면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시장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간밤 미국 분위기까지 나쁘지 않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증시가 좀 맷집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욕장 흐름 어땠는지 복귀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됐던 간밤의 뉴욕장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시장이 올라선 건데요. 월가에서는 장중까지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부분은 협상용이다라는 해석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떨쳐낼 수 있었고 거기다가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건대 수치와는 좀 달랐던 이 뉴욕 연은의 수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과 동일한 3% 수준으로 발표된 점 역시도 투심에는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는 관세 이슈가 변동성을 유발하기는 하나 우려보다는 양호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월가 IB들별로 이 관세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한 해석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가령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관세가 5% 올라가게 될 경우 S&P 500 기업들의 EPS가 1에서 2%가량 타격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다양한 시각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반도체주들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9% 강세로 진행됐는데 이 얼마 전까지 이어졌던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높은 자본 지출 규모, 거기다가 어제 발표된 대만의 폭스콘, TSMC의 실적 내용 역시 투심을 자극했고요. AI 소프트웨어주인 팔란티어는 5.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 AI 핵심 주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0를 책정했고요. 반면 테슬라는 M7 빅테크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좀 고전을 했습니다. 스티펠 측에서 간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고가 있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가 공식화된 셈인데요. 지금 미국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신다면 캐나다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철강의 경우에는 수입으로 사용하는 철강의 비중이 한 3에서 40% 정도,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전체 알루미늄 가운데 수입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품목 다 적지 않은 비중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수입한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 미국의 알루미늄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죠. 때문에 이 자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간밤에는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조사들에 해당하는데요. 클리블랜드 클립스가 18% 가까운 강세로 이 테마 강세를 주도해 갔고요. 그 밖에도 뉴코와 스틸 다이내믹스, 알코아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서 부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JP모건 측에서는 이러한 전망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4번째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와 함께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려온 만큼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증시에 가질 영향력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에서 부각됐던 상승 하락 특징주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8%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폭스콘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서버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한 내재 변동률이 위로든 아래로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주가 변동성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프트의 경우에는 내년 모빌아이의 기술을 탑재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6%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비아디 역시도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인 천신의 눈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모두 테슬라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소식들이었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아마존에 납품하던 벤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겠다는 발표 속에서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테마 더 있었습니다. 뉴욕장에서 핫하게 부각됐던 테마들인데요. 우주 개발과 양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우주 개발 안에서는 로켓랩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일본 IQPS와 함께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 11%대의 급등, 그 밖에 관련주들도 일제히 폭등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양자 컴퓨터 테마 내부적으로는 종목 간의 차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스큐가 11일 나스닥에서 양자의 날을 개최한다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테마주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서울로 가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관세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프라이싱될 시장 분위기는 눈여겨봐야겠지만 일단 어제 트럼프의 입김에도 크게 출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역시 관세 프라이싱됐던 지난 월요일장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월요일장 회복 이후 어제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금 양봉으로 거래 마치면서 21선, 5일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은 나오지 않았고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확실히 맷집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유독 삼성전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수 방어를 든든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선, 방산, 전력, 고점에서 지수를 견인했던 섹터들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유동성이 활발하게 도는 모습 속에 비교적 그동안 쉬었었던 섹터들이 좋았습니다. 이를테면 지난주 후반부에 지수를 견인했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분위기 좋았었고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밸류체인이 유독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특히 엔터게임, 로봇, 자율주행 물론 로봇 몇몇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고점에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고점까지 올라가는 힘이 좋았던 종목들도 있어서 다소 양분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아래 표시된 것처럼 조선, 방산, 전력의 경우에는 쉬어갔다라는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어제 낙폭 만회에서 관세 충격 없이 2,500선 그리고 2,520선까지 지지를 했고 코스닥 보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있었던 지난 월요일장 첫날만 음봉이었고요. 연일 양봉을 기록하면서 지금 연고점 2025년에 2월에 계속해서 고점 경신이 이어지며 750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 충격 없었고 간밤에 미증시도 양호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가 튀어오른 이 분위기를 우리 시장까지 다시 한번 바톤을 잡고 달려갈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또 쉬어가는 동안에 간밤 자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입에서는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까 이 체리냉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행정명령 서명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한 번의 예고 11일, 12일 이제 상호관세 발효될 거야 라고 예고를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쪽까지 우리 관세 때릴 거다라는 예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지선이 어느 정도인지 위아래로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어제 지수 방어에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2025년 초반에 잠시 1월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금 딥시크 여파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HBM 주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화하면서 저점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55,600원에 어제 양봉으로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1월 고점을 넘어서는 힘을 이번 주에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형님의 힘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준다면 2,500선 방어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중심점을 삼성전자가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유독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 1,300개 종목이 오르고 1,100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상승, 하락, 그 흐름도 나쁘지 않았던 데다가 대장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됐고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거래소에도 10조 원, 코스닥에도 10조 원의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의 힘 자체가 나아졌다라는 분위기까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의 이 쌍끌이 매수에 대한 의미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기관은 1,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어제 삼성전자의 3% 넘는 상승은 지수 14.5포인트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의 반등 여력은 어떤 배경을 주요해서 살펴봐야 되는가? 어제 상승 배경에 이 같은 답이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까지 이야기 나왔던 건 사법 리스크 해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쪽에서 이재용 회장 관련한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관세 타격 받나 보다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심, 2심 소화하면서 나쁘지 않은 해석들이 나왔죠. 오히려 어제 상고 결정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이 있었다. 시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 좋고요. 더불어 스타게이트 참여,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개별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관련해서 샘 얼트만의 방안과 함께 삼성전자 3자 회동이 삼성전자와 함께 밸류체인을 끌어올렸던 재료였습니다.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이 주문형 반도체 관련한 이 수주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큰 틀에서 자리하고 있고요. 어젠 정책적으로 2월에 국회에서 K-칩스법 통과와 관련된 논의가 재개됐다는 내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자리가 비어있고 이런 오너 리스크 속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소부장단을 자극했던 긍정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HBM 공급 관련해서 전체 디램 가운데서 HBM 판매 20%까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의 싹쓸이 기대감, 이 보도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갤럭시 S25 새 제품 인도에서 판매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스마트폰 부품주 밸류체인을 자극했습니다. 낸드 가격 반등도 긍정적이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를 받으면서 춘절 기간 동안 가전제품, 스마트폰 모두 다 판매가 급증했다는 내용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 때문에 레거시 쪽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내용까지 확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간밤 분위기 좋았던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 시간 27일 발표가 될 텐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130달러를 넘어서 지금 에버코어에서 외치고 있는 190달러의 신고가까지 가능하게 될지 이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도 결국은 양분돼서 좀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견인했던 HBM 관련 종목들이 계속 힘을 받아가게 될지. 사실 어제 정통 HBM,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쉬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쉬었던 이들 종목들로 지금 모아갈 때일까요? 아니면 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수급이 들어갔던 삼성전자, 정통 스마트폰 밸류체인
레거시 이쪽으로 봐야 할까요? 이분법적인 접근이 다소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가가 이런 이분법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어제 보시면 HBM이 확연하게 조금 약했죠.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는 물론 HBM단에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밸류체인이기는 한데 삼성전자 쪽으로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수주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의 자극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레거시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단으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조기 안정화 기대감을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반도체는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실적 민감도는 계속될 겁니다. 2월까지 실적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실적주들을 계속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좋았던 쪽은 계속 좋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던 간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톡신의 제왕이죠. 오늘 보니 증권가 한 곳에서는 거의 한국의 팔란티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유진투자증권, 지금 뽑아온 키움증권 리포트 포함해서 5곳에서 무려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33만 원입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며 오늘의 정규장 전략 그리고 그 업사이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마리서치의 지역별 분기 수출 비중을 보시면요. 내수 쪽으로의 의료기기 판매 좋았고요. 거의 두 자릿수의 증가율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기기 수출단에서는 100%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안팎으로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46% 전년 대비 늘어서 1,000억 원 넘었고 영업이익도 64% 같은 기간 급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보톡스뿐만 아니라 리쥬란 힐러가 워낙 판매가 좋습니다. 여성분들 한 번도 안 맞아본 분들은 있어도 여기서 한 번만 맞고 끝내는 분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미용 트렌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쥬란 트렌드가 안팎으로의 수출, 내수 다 끌어올리는 효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과 함께 보톡스 쪽으로도 지금 앞으로 보시면 중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쪽의 판매는 계속 좋아요. 그런데 그레이색 그러니까 회색깔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동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서 해외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는 점. 지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혹은 이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출처가 나오느냐 이 부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시간에 오른 방산주까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금 재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제 방산주들은 신고가 부근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간 잘 달렸었던 조선 방산전력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고 그간 못 갔던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주들의 뚜껑을 다 열어보니 실적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서프라이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죠.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그룹 차원에서의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내용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그룹 차원에서의 이 개편 내용까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자리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방산주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던 내용은 AI 우주 같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정부가 3조 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LIG 넥스원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함께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확산 전략 가능할지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봐야 할지 저희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이제 파리에서 독일에서 진행될 안보회의에서 종전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은 방산주에는 다소 좀 투심을 변동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죠.